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가 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결혼식장을 잡기도 수드메를 예약하기도 힘들어 애를 꽤 먹긴 먹었지만 다음 주 드디어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는 결혼이라는 걸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의 과정들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네요. 스드메, 결혼식 예약 등 결혼 준비도 무척 고되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말 그대로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반려자를 구분하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던 저 역시도 한번 제대로 삐끗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긴 힘들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알아채고 발을 뺐으니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를 경계하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다시 파혼을 선택하기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그 남자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테지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그럼 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파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희 아버지 욕 좀 해야 하는데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경상도 남자 같은 분이셨어요. 사실은 서울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아내인 저희 어머니에겐 물론이고 아버지의 어머니, 즉 제 친할머니에게까지 참 무뚝뚝하고 무심하게 그지없는 분이셨죠. 애교는 고사하고 정겹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셨어요. 저희 엄마는 이미 그런 성격인 줄 알고 결혼하셨고 평생 그러려니 하고 사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아버지의 무심함에 서운해하시는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늘 아유 어머니 이제 좀 포기하시고 사셔요. 저 이런 성격도 천성이에요 천성. 고쳐지지가 않는다고요. 하셨고 할머니는 아니 애미야. 너는 네 남편 선택해서 만나서 덜 억울하겠지만 난 아니다. 아들 선택해서 낳을 수도 없고 저런 돌덩이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몰라 정말. 이라며 억울해하셨죠. 조금 살갑게 손이라도 잡아드리면 좋아하실 걸 그걸 한 번을 안 하시는 아버지가 저도 참 야속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친할머니의 한을 들으면서 자랐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야 아버지는 후회하셨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 대마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이상형은 자연히 아버지 같지 않은 남자, 자상한 남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제가 아버지 욕만 너무 늘어놓은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항변도 좀 붙이자면 사실 아버지는 무척 바쁘신 분이셨어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아니 사실은 좀 큰 편인 중견 중소기업의 대표이시거든요. 늘 업무와 출장 등으로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무척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무시기 바빴고 자연히 말수도 줄어들었죠. 어머니는 늘 덜 바쁠 땐 저 지경까진 아니었어 라며 아버지를 두둔하셨죠. 그래도 그 덕에 너나 나나 돈 걱정 안 하고 살잖니. 이리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에선 뭐랄까 좀 서운한 자신을 애써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어쨌든 전 이런 환경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의 덕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늘 바쁘고 무뚝뚝하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빠 같은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굳은 결심은 있었죠.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급히 필요한 서류가 있으셔서 가져다 드리고 대표실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손에는 집에 가져다 놓으라며 아버지가 들려준 짐이 한가득이었죠. 아빠는 이 무거운 걸 나한테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고 진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열린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리더군요. 저는 빠르게 구시렁대던 입을 닫았고요. 그때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커다란 키가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보아하니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 같았어요.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지하 2층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더는 사람이 타지 않아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 그 남자와 단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낯선 사람과 둘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거 진짜 어색하잖아요.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전광판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남자가 넌지시 묻더군요.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 차에 실으시려고요? 아, 네. 갑자기 날아든 질문에 저는 경계심을 가득 담고 대충 고개를 끄덕이곤 모른 채 다시 시선을 전광판에 돌렸습니다. 곧 띵 하는 소리와 1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 남자가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 몸은 완전 긴장해서 굳어버렸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같이 무서운 시대에 원래 내리려던 곳에서 남자가 내리지 않으니 좀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혹시 이 남자 음흉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CCTV가 있는 쪽으로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무거운 짐이 쑥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가 제 짐을 가져간 거예요. 제가 차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차 세우는 곳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하며 빙긋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극구 사양하는데도 남자는 아랑곳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차 어느 구역에 세워두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C요! 라고 대답해 버렸죠. 그러자 남자가 망설임 없이 저벅저벅 앞서 걸었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순수한 마음에 들여다 주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자의 뒤를 따랐고요. 이 차예요? 남자는 트렁크에 짐까지 모두 실어주더군요. 저는 그 사이 이 인간 분명 연락처 물어보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짐을 다 싣고는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뭐랄까 헛물견 무안함보다는 남자에 대한 호감이 순식간에 훅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남자를 불러 세웁니다. 저기요! 네?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하더군요. 저 너무 감사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남자가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전 정말 감사해서. 라는데 제 눈앞에 불쑥 핸드폰 하나가 내밀어지더군요. 여기 찍어주세요. 그쪽 번호.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말투도 행동도 모두 저를 배려한 자상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바라던 이상형의 남자였죠.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저는 빠르게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훈남인데다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직장도 번듯하고 성실하고 키도 크고 게다가 자상하고 다정하기까지 한 그 남자의 이름은 윤민호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남자는 글쎄 자기 어머니에게도 너무 자상했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나도 먹었어요. 밥 꼭 챙겨요. 뭔가 과하진 않은 듯 늘 세심하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아버지와는 판이했죠. 전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정말 눈에 콩깍지라도 쉰 듯 모든 것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아직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말을 못한 거였어요. 민호 씨에게 아버지가 너네 회사 대표다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요. 하지만 점점 만나면서 이 남자다. 이 남자가 내가 찾던 남자다. 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자 이게 또 괜한 죄책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좋기만 하던 저희 사이에도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민호 씨의 남다른 어머니 사랑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기만 하던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마음과 행동이 슬슬 저희 둘 사이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데이트를 위해 잡은 약속이 어머니의 갑작스런 호출이나 부름으로 깨어지기 일쑤였어요. 이유는 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서, 심지어는 필라테스 학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서 등등의 이유였죠.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남자에게 화를 내긴 뭐했지만 영화표도 비싼 뮤지컬 표도 번번이 날리게 되고 잡아놓은 약속이 펑크가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민호 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랑은 많이 친한가 봐? 그렇다기보다는 엄마가 좀 아이 같으셔. 혼자서 뭘 잘 못하셔서 신경을 좀 써드리는 거야. 사실은 사연이 좀 있기도 하고. 라며 민호 씨가 꺼낸 이야기는 대충 이랬습니다. 민호 씨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대요. 그냥 좀 약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실려가실 만큼 허약 체질이셨다는 거예요. 자연히 집에서는 과잉보호로 어머니를 키우셨죠. 그러다 민호 씨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죠. 그때도 몸은 약했고요. 그런데 민호 씨를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선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려 민호 씨를 낳았대요. 임신 도중에도 꽤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요. 결국 출산 때 수혈까지 받을 정도로 위험했고요. 그리고는 몇 년 전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다 걸리셨다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린 마음에 상심이 너무 크셔서 심신이 더 약해진 상태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좀 애틋해. 죄송하기도 하고 엄마 말은 다 들어드리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사실 혼자 병원에도 필라테스 학원에도 피부 관리실에도 못 가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민호 씨가 덧붙이더군요. 어릴 때 부모님께 과보호받고 자라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 겁도 많으시고 해서 내가 모셔다 드리고 있어. 마치 공주님처럼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이동하실 땐 택시를 꼭 타시고 민호 씨나 아버지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아, 그랬구나. 사실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건강히 잘 살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결혼해서도 이러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민호 씨가 좀 신경 쓰이듯이 묻더라고요. 엄마랑 친한 남자 좀 싫지?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니. 진짜 좋아. 나 사실은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셔. 우리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한테도. 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참 서운해하셨거든. 그래서 난 민호 씨가 다정한 사람이라 정말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는 연애를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고작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 만나는데 그것도 어머니 때문에 한두 번은 무조건 엎어지니까요.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말했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어떻게?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 어머님이 어디 가셔야 한다고 급히 연락이 오시면 나랑 같이 가. 같이 모셔다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우리 데이트도 하고 그럼 되잖아.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만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둘 사이의 결혼 이야기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기에 저는 스스럼 없이 제안했어요. 아, 그래도 괜찮겠어? 너무 미안해서. 난 괜찮아. 민호 씨 못 만나는 것보단 좋지 뭘?
전 쿨하게 말하고 방긋 웃었어요. 민호 씨는 그런 제게 너무 고맙다고도 한편으론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러자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제 예상보다 엄청 빠르게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예약해두었던 영화를 보기 위해 티켓팅을 한 후 팝콘을 사고 있는데 민호 씨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민호 씨는 액정을 확인하고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여자친구랑 영화 보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던 민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요? 많이 다쳤어요? 알았어요. 지금 내가 갈게요. 서둘러 전화를 끄는 민호 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지금 화상을 입으셨다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상이라니. 영화 보러 간다는 아들을 불러들일 정도면 큰 사고겠다 싶었죠. 나도 같이 가. 뭐? 저번에 우리 약속했잖아. 이럴 땐 같이 가기로.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지. 뭐해, 빨리 가자. 그렇게 처음으로 민호 씨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응? 아니, 아파. 하며 중지를 들어 보이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화상을 입은 건지 몰라 상처 부위를 한참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은 상처는 정말 소소하고 귀엽더라고요. 네, 그냥 냄비 손잡이에 조금 데이신 거였어요. 민호 씨도 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민호 씨 어머니가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으시더군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누구시니? 아,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아, 그러고는 인사도 안 하시고 고개를 획 돌리시더군요. 소녀 같다는 말이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한마디로 공주님 같았어요. 곱상하고 여린 외모에 나긋나긋한 음성, 그리고 뭔가 상당히 새침한 모습이 딱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였죠. 민호 씨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정성스럽게 밴드를 붙이는 내내 저는 곁에 앉아 있었고 민호 씨 어머니는 낯을 가리시는지 제 눈도 똑바로 안 쳐다보시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가보는 그 집에서 무슨 타인처럼 그 자리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야 했고요. 워낙 겁이 많은 성격이라고 들었으니 아무래도 경계심이 생기셔서 그러겠거니 생각하며 치료하는 내내 그저 묵묵히 있었어요. 치료가 다 끝나자 민호 씨가 저를 정식으로 어머니께 소개했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한테 인사 안 해? 이제 정식으로 인사시켜드릴게요. 여긴 안승현 씨, 나랑 동갑이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여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민호야, 나는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는 내내 크게 다치실까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한편으론 민호 씨 어머니를 처음 뵙는다는 생각에 설렜는데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찬 건 민호 씨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게 미안하다며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엄마! 하며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쪼르르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설마 마마보이? 하다가 저는 곧 에이 설마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통 마마보이의 이미지가 엄청 좀 소극적이고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 민호 씨는 남자답고 의젓하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마마보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요. 저는 뻘쭘하게 소파에 앉아서 민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집안을 둘러보았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더니 정말 좀 그래 보였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저희 집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죠. 이 살림에 화곡동에서 은평구까지 택시를 타고 한의원을 다니신다는 어머니가 내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들은 바 민호 씨 월급의 반 이상은 집 생활비에 보탠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택시라니. 저는 집에 와보니 더 민호 씨의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호 씨의 효심도 조금 과하다 싶었고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 와중에도 민호 씨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지? 미안.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민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셔?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많이 다치신 것도 아닌데 좀 놀라셨나 봐. 잘 안정시켜드리고 나왔어. 그러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나갈까?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민호 씨가 미안했는지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안방 문 밖으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저녁을 못 먹었어, 민호야. 제가 간다는데 배웅은커녕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텐데 저녁 차려달라는 뉘앙스의 말이라니. 제 얼굴이 일순 굳자 무안했는지 민호 씨가 머리통을 쓱쓱 긁으면서 한다는 말이. 나 여자친구 배웅만 하고 올게. 였어요.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빨리 와 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지금 저랑 밥 먹자던 남자가 어머니 한마디에 이렇게 변한다고요?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이지만 다친 엄마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랑 밥을 먹겠어라고 애써 민호 씨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집에서 나오는 길 제가 민호 씨한테 그랬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나 봐. 그러자 민호 씨가 얼른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아직은 내 여자친구 볼 자신이 없대. 여자친구를 볼 자신이 없다니.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직은 여자친구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인즉 난 너 아직 장가 보낼 생각 없으니 내 앞에 여자 데려오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는 민호 씨 어머니보다 민호 씨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자니.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민호 씨 내년에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 짜자면서. 근데 이대로면 좀 힘든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고 싶긴 해? 당연하지.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엄마 설득할게.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또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바보같이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혹시 마마보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고심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민호 씨에게도 도움이 될 방법이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엄마 필라테스 다니신다고 했지? 맞아.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필라테스 다녀. 내가 다니는 곳 엄청 좋아. 강사진도 빵빵하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민호 씨 어머니가 다니시는 곳은 강사들이 별로더라고. 내가 이번 달 등록하는 김에 어머니 것도 같이 등록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물론 시간대는 다르고. 사실 그곳은 저희 아버지 빌딩에 입점한 필라테스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무척 친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호 씨가 좀 당황하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1:1 강의만 듣는데 1:1 강의는 엄청 비쌀 텐데 너 부담스럽지 않겠어? 사실 당연히 1:1로 끊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라테스 1:1 강의 정말 비싸거든요. 저는 당연히 다대일로 수업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편에 1:1만 고집하신다니 정말 철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1:1로 끊지. 민호 씨네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여기로 다니시게 한번 모시고 와. 우와, 그럼 자연스럽게 승현 씨랑 자리도 마련하고 좋겠는데? 하며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난 너 같은 여자 만난 걸 하늘에 감사해야 해. 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안 가려고 했어요. 딱히 절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어머니가 껄끄럽긴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도 불편해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오라고 막무가내로 말한 건 민호 씨였어요. 결국 저는 그래, 한 번 더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만나면 나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실 수도 있겠지 생각하며 필라테스 학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을 자랑하는 필라테스 학원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나오셨고요. 하지만 안녕하셨어요? 라며 어색하게 인사하는 저를 보시고는 얼굴이 싹 굳으시더라고요. 결국 셋은 어찌저찌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와중에도 민호 씨는 어머니를 챙기느라 바빴고요. 엄마, 필라테스 학원 어땠어요? 좋더라. 진짜 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았어. 여기 승현 씨가 끊어준 거예요. 라며 민호 씨가 은근슬쩍 말을 띄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6개월 끊어놨어요. 편하실 때 언제든 오셔서 들으세요. 그러자 새초롬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승현 씨, 돈 많아요? 저는 어머니의 돌직구 줄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렸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편하게 다니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손에 들고 계시던 젓가락을 탁 놓더니 그러더군요. 나는요, 승현 씨, 우리 아들 아직 장가 보낼 생각 없어요. 난 아직 아들 용돈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살아야 해요. 난 몸도 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와, 이런 말은 보통 아들 없을 때 말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어머니의 고단수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난 승현 씨 안 보고 싶어요. 뭐랄까 아주 불편하고 좀 그래요. 나 그리고 승현 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내 아들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는 알던 사실이었으니 타격은 적었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았지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쁘잖아. 예쁜 여자는 남자 등골 빼먹으면서 살거든. 이라며 방긋 웃는데 뒷골이 확 당기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처럼요? 라는 말이 진짜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필라테스는 기껏 끊어줬으니까 성의를 봐서 다녀줄게요. 였어요. 기가 차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민호 씨의 반응이었어요. 사람을 바로 앞에다 두고 저런 독소를 내뱉는데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간 후 민호 씨에게 온 연락은 정말 더 황당했죠.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진 연락이랑 만남 횟수를 좀 줄이자. 였어요. 한마디로 헤어지자는 거지 뭐예요? 엄마가 반대한다는 고작 그 이유로요. 눈에 콩깍지가 곧바로 벗겨지더군요. 진짜 뭐 이런 놈을 내가 그렇게 좋다고 싶었나 싶고 차라리 헤어지자고 하면 덜 화날 텐데 여지를 주는 꼴이 너무 우습더군요. 아버지 같은 남자만 만나지 말자고 다짐해서 고른 남자의 꼴을 보니 그제서야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편협했구나 싶었고요. 와, 민호 씨 마마보이 맞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 씨는 펄쩍 뛰더군요. 이게 어떻게 마마보이야.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조금 시간을 두자는 건데 엄마가 지금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셔. 너 만난다고. 이 인간이랑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굳이 헤어지자 어쩌자 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팅에서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외모는 물론 학벌과 지방까지 모두 민호 씨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고 가장 좋은 건 다정하고 자상하지만 무엇보다 결혼하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아내와 내 아이다. 내 부모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렷해서 좋았어요.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간간히 민호 씨에게 연락이 왔지만 대충 씹거나 넘겨버렸죠. 그쪽도 딱히 미련이 없는 듯 만나자거나 연락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일은 또 아버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 자료를 두고 가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이 촉박한 서류라 또 제가 회사로 가져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처음 민호 씨와 만났기에 저는 꺼려지긴 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으니 크게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셨는지 아버지가 1층 로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여기다! 아빠, 자료 잘 좀 챙겨요. 나도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미안하다. 자료 만나 확인해봐요. 라고 서 있는데 승현아! 라며 뒤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바로 뒤돌아봤는데 민호 씨였어요. 자기 회사 대표랑 서 있는 저의 모습에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졌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니? 아, 그냥 좀 아는 친구. 그러자 아버지가 반갑게 민호 씨를 부르더군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대표와의 만남에 민호 씨는 완전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자네 승현이 친구라고? 그래, 부서는 어디고? 네, 저 홍보팀 윤민호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내 친구가 이 회사 다녔으면 말을 했어야지. 사실 예전 같았으면 민호 씨에게 너무 미안해서 사과부터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괜히 놀라서 벙찐 표정이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연락 안 하는 애라서. 아빠, 나 이제 가볼게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민호 씨가 절 쫓아오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이 회사 대표셨어?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죠. 응. 왜 말 안 했어? 안 물어봤잖아. 저의 뻔뻔하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에 민호 씨는 황당해서 입만 벙긋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톡톡 어깨까지 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뭔가 사이다 2모금쯤 마신 듯이 속이 좀 시원해지는 듯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속 시원해지는 일은 그날 저녁에 또 벌어졌어요. 제가 저녁에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승현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왜 안 나왔어요? 라며 우연히 만난 원장님이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라며 안부를 묻는 간단한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평소보다 늦게 오신 건지 필라테스를 끝낸 민호 씨 어머니가 걸어오시더군요. 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요. 와, 정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때마침. 근데 승현 씨 아버님 말이에요. 대표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임대료 올린다고 난린데 저희 건물만 임대료 그대로잖아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요. 원장님 말씀을 들은 건지 어머니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지더군요. 사실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냥 그땐 못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당연한 거죠. 요즘 다들 힘든데 아버지가 요즘 바쁘셔서 자기 건물 신경도 잘 못 써서요. 혹시 임대료 올린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머니 들으라고 또박또박 말했죠. 봤니? 너 평생 기사 딸린 차 타고 병원이고 필라테스고 다닐 뻔한 거 네 입 때문에 놓친 거야. 라는 눈빛을 쏘면서요. 아니라 다를까 그날 밤 민호 씨가 전화 왔더군요.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가타부타 아버지에 대한 말도 없이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승현아,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신대. 상견례부터 빨리 잡자는데? 흥분에 들뜬 목소리로요. 이유가 너무 뻔했죠. 민호 씨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테고 어머니는 그 크고 높은 건물의 건물주가 저희 아빠란 사실을 같은 날 알게 되었죠. 그렇게 귀한 아들, 다른 여자 내주기 싫다고 하던 어머니가 변한 이유는 단 하나,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죠. 하물며 어머니가 허락했다고 신나서 전화한 민호 씨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고 한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였어요. 그때 그 사실을 말했다면 아마 저는 그들의 본성을 볼 수 없었겠죠?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누가 들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미쳤나 싶더군요. 전 너무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까지 생겼고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안에 시집갈 생각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태세 전환이 너무 웃기더군요. 그리고 순간 좀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럼 3일 후에 상견례 하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가장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인원수는 딱 3명. 민호 씨의 어머니, 민호 씨, 그리고 나.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부티나게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려입었어요. 그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겸손해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빡세게 차려입고 저는 한정식 집을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색 봉투 하나를 들고요. 제가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서자 한껏 차려입은 두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어머 승연 양, 오랜만이에요. 왔어요? 전 어머니가 그렇게 잘 웃으시는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웃으니 참 예쁘신데 저한텐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웃어주셨어요? 라며 저도 방긋 웃었죠. 잠시 얼굴이 굳었던 어머니는 또 한 번 눈을 곱게 접어 웃으시더군요.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 낯이 참 돈 앞에서 사라지고 그러나 봐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곧장 닫힌 미닫이 문을 보며 의아한 듯 민호 씨가 묻더군요. 아, 나도 꼭 가야 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눈이 동그래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와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내가 허락할 게 있나? 두 사람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 싫다면서요. 예뻐서 아들 등골 빼먹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줄은 모르셨는지 엄청 당황해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군요. 곁에 있던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아랑곳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네 몫의 아파트 평생 어머니 수족 되어드릴 기사 달린 차 한도 없는 카드. 결혼하면 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공주처럼 사실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러자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시더군요. 어머 승연 양,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호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민호 씨 고속 승진. 게다가 난 회사에 관심 없으니까 나중엔 상속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우리 아빠 건물, 신혼집, 좋은 차, 좋은 옷. 제가 웃으며 민호 씨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마마보이만 아니었으면 네가 다 가졌을 텐데. 그지?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앞에 그리고 민호 씨 앞에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어본 두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승연아! 승연 양! 바로 제 청첩장이었어요. 사실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 급히 2명분만 뽑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을 만큼 돈 많고 부모보단 제 가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생겨버렸지 뭐야? 속이 아주 시원하더군요. 저는 그랬어요. 평생 거머리처럼 아들 피 뽑아먹다가 이번엔 며느리 피 뽑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 좋은 기회 놓치셨네. 그래도 전 응원해요. 평생 공주처럼 사는 어머니의 삶. 너무 놀라 입만 어버버하고 있는 두 사람을 흡족한 마음으로 쳐다보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두 분 평생 행복하세요? 저도 덕분에 똥 잘 피해서 행복해지려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와 얼마나 후련하던지 그동안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사이다 제대로 먹는 기분이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로 민호 씨는 몇 번이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했다부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까지 정말 별의별 유형의 찌질이 짓은 다 하더군요. 나중에 의외의 곳에서 민호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 네 친구였다는 사원 말이다. 윤민호? 왜? 회사 잘렸어. 에? 갑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랬어요. 민호 씨가 사실은 도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생활비 버느라 손을 대다 결국엔 중도까지 갔었나 봐요.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결국엔 도박 빚을 크게 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빈번히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머니는 결국엔 대학교 어디 급식실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여리여리 힘이 없고 몸이 약하다던 시어머니는 세상 천하장사처럼 그릇을 그렇게 번쩍번쩍 드신다고.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진짜 큰 똥 제대로 피했다 싶었고요.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말이죠. 아,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은 요즘 저희 아버지 갱년기세요. 당연히 갱년기인 게 희소식은 아니고요. 요즘 부쩍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셔서 그런지 꽤 다정하고 자상해지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무심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젠 좀 여유롭게 살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 좀 분위기가 좋아요. 결혼 앞두고 엄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기도 하고요. 괜히 제 나름의 기준만 세워두고 사람을 보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니까요. 민호 씨와 민호 씨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느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이 승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함께 공감해 주시고 분노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다면 좋겠는데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재미있게 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